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독해력 파트에서는 4번이 중요합니다. 논술 답안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포함된 유의미한 어휘와 문장들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회의식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유아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배움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수업 실현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들의 관찰 기록에서 유의미한 배움을 선택해서, 왜냐하면 A, B, C 선생님 다 유의미한 배움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유의미한 배움을 선택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나 논술문을 작성하는 거나 심층 면접을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근데 수업 실현할 때 유의미한 배움이 1번 선생님부터 15번 선생님까지 다 다르다고 해도 누가 가장 보편 타당한 유의미성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출제자는 적어도 이런 관찰 기록에서는 A라는 의미, B라는 의미, C라는 의미 정도는 보편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저기 K 같은 K 정도 되는 의미를 가져와서 수업을 했는데 너무 수업을 창의적으로 잘했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쵸? 요거는 요거보다 더 좋은 의미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의미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독해력은 여러분들 모든 산출되는 시험, 논술 산출하는 시험이죠. 면접 산출하는 시험이고 수업 실현 산출하는 시험이에요. 자, 요런 시험에서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논술을 풀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교사 역할, 그죠? 그 다음 교사 전문성, 장학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 연계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또 옛날에도 유아의 놀 권리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유아들의 권리 존중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가 되는 아동의 권리라든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 복지니까 복지의 원리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맥락이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크게 교사 역할,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 향상,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거기 뭐까지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까지, 그리고 유치원 가정 또는 지역사회 연계까지. 요게 대체적으로 논술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논술 점수가 막 10점일 때는 논제 하나만 가지고 쭉 시험 문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5점이라는 걸 만들려다 보면 논제 하나로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지만 교사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유치원 가정 연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논제 정도가 복합적으로 한 문제에 들어있는 케이스. 그래서 저는 아직 논술 공부 많이 되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사론부터 교사론, 부모교육, 회의실 요게 이제 논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 자,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늘 말씀드리죠. 눈과 함께 손으로 읽으세요. 의미 있는 문장을 밑줄을 치거나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으세요 라고 해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2022년도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룹니다. 자, 2022년도 문제에서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도 거기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 PPT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 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논하고 이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념이 1점,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논하시오 까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효과가 2점, 효과만 얘기하면 되겠다. 지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방법을 이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해요. 김교사,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지 벌써 2년째네요. 그런데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져요. 인트로가 항상 깔려요. 항상 첫 번째는 그냥 그래. 그냥 쭉 읽어보는 얘기. 그 다음에 최 교사가 네, 저도 그래요. 여기도 그러죠.
체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다? 체교사한테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저도 그래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개념이 여기에 나오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개념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념을 논하라고 했지만 개념을 쓰고 뭘 논하겠습니까? 그게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논하라고 했지만 그냥 개념을 쭉 설명하면 돼요. 자, 그리고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자, 지난주에 아이들이 버스를 만들고 싶어 해서 큰 상자를 찾아주었더니 이게 뭐예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더니.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아이들은 버스를 만들고 싶어 했고 거기에 교사가 큰 상자를 찾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버스를 만드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더라고요. 자,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글을 쓸 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버스를 만드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요거를 놀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 같이 문장을 재구성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더니 이것도 역시 뭡니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가 버스 여행 놀이로 발전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씁니까? 놀이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와 같이 자, 여기 체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자, 이렇게 누구의 대화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딱 그 파트에서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체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교사에 근거하여 독해,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라. 그리고 이 내용에 분명히 뭘 준다. 답안을 제안하기 위한 힌트들을 넣어 놓는다. 그 힌트들을 내가 찾아서 문장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파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문에 내포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문에 답이 있으면 그 지문을 내가 가지고 요리해서 쓰면 돼요. 근데 지문에 답이 없으면 내가 왜 이걸 답으로 생각하는지를 증명해야죠. 그래서 논거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설이야.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고 왜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하면 이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라고 내가 논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라 항상 논거를 쓰고 안 쓰고는 선택이에요. 쓰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생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늘 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차까지 쭉 밀고 나갈 때 훨씬 더 유리한 생각의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4번 보면 같은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줄 내려오시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먼저 떠올려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답안으로 가는 방법이다. 즉 답안의 범주 안에 딱 안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22 기출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연습 흐름 24페이지로 넘어와서
사고의 흐름 연습을 보면 임교사가 유아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 공간, 자료, 활동 유형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둘, 셋,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쓰고 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럼 한번 임교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경사로 놀이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경사로를 만들기에 교실은 좁다고 하면서 이 공간의 문제가 되겠죠. 나는 공간 지원을 요거에 근거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시간의 지원이 필요하고 요거 때문에 내 시간 지원을 할 거야. 또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럼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굴러가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이 아이들에게 자료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경사로를 하는 중에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해했어요 라고 하면 경사로의 기울기와 속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줘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이건 아이들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활동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찾았어요. 지원해야 될 코드는 잡았습니다. 요거 지원하고 요거 지원하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시간 측면에서는 이제 놀이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아와 함께 일과를 조정해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을 시간 측면에서 유아와 함께 일과를 조정할 충분한 놀이 시간을 지원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와 같이 논거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 측면에서는 유아들과 함께 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찾아서 안전을 점검하는 놀이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교실이 좁다고 했기 때문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방안 쓰고 그 다음에 논거 쓰고 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답은 제가 이렇게 교재에도 똑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시간, 놀이를 더 하고 싶어요. 유아와 함께 일과를 조정해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지원하겠다. 자,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놀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겠다. 요거 어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답이 미묘한 답이 돼요. 왜냐하면 이 논제가 뭐예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죠.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놀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안의 범주에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답으로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미묘하게 여기 답 안에 들어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실이 좁다고 했으니까 유아들과 함께, 요거 유아들과 함께는 뭐 가로로 넣고 어쨌든 함께가 전제인 거죠. 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찾아서 안전을 점검한 후에 놀이하도록 하겠다. 즉 새로운 놀이 공간을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꼭 뭐 해야 돼요? 안전을 점검해야 되죠. 새로운 놀이 공간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나는 냈어요. 그런데 요 답 한번 보세요. 영역을 통합하여 놀이 공간을 넓혀주겠다. 요게 애매한 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교실이 좁다고 했어요. 이 공간이 좁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우리가 막 싹형해서 막 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 너무 좁아요. 라고 하면 영역을 통합해주면 돼. 그래서 넓혀주면 돼. 근데 얘네들은 뭐가 좁다고 했어요? 교실이 좁다고 했어요. 그러니 교실이 아닌 더 넓은 공간으로 공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답의 정확성에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통합해서 놀이 공간을 넓혀주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실이 좁은 것이 해결돼? 안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자료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원할래요.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굴러갈 것 같은 물건들을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굴려보도록 하겠다. 그럼 이 아이들이 굴려보는 과정에서 뭘 알게 돼요? 요거는 더 빠르게 굴러가.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난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장난감 자동차보다 빨리 굴러가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요것도 애매한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될 것 같은데 장난감 자동차보다 빨리 굴러가는 놀잇감을 제공하면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요구가 충족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요거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선생님이 장난감 자동차보다 빨리 굴러가는 놀잇감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굴려봐야지. 미리 싹 다 굴려보고 장난감 자동차보다 빨리 굴러가는 것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제공해야죠. 그럼 공부는 누구만 한 거예요? 교사만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고력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활동 유형 볼게요.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려보는 실험 또는 게임 또는 블럭놀이 등을 제안하겠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원 방안을 썼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경사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겠다. 요건 어때요? 다양한 경사로를 만들면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다양한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굴려봐요?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물건을 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기울기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만 만들어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경사를 만들어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려보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거를 다른 외적인 변인들을 통제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굴려봐야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답이 안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훈련이 공부하는 내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고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정확한 문법 규칙에 기초해서 문장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해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 자, 정확하게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2번 불필요한 미사 여구 넣지 말자.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2장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 장에 답 다 쓰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2장을 붙여드리는 거지 반드시 2장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없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2번째 장에 그죠? 한 줄이라도 써서 묶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한 장에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쓰면 쓸수록 감점 요인만 많아져요. 왜냐하면 더 많이 읽으니까. 그중에서 한 글자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쓴 글과 내가 선택한 어휘가 조금만 충돌이 일어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만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문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답안에 근거가 되는 키워드들은 문장이나 문단 내에 단어, 어구, 어절들로 분산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있지 않다. 재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재구성을 하다가 오류가 자꾸 발생해요. 그냥 따다 쓰는 문제들은 따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재구성하다가 문장에 불필요한 의미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솎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문장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속아내는 것들을. 자, 그래서 여기 기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 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와 이를 통해 교사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를 일단 찾고 요게 1점, 2점이고 이를 통해서 교사의 개인 차원과 3점, 기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내용이 한번 볼게요. 네, 그러셨군요. 유아의 놀이를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선생님들의 경험 사례를 듣고 고민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요게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 한 가지가 되겠죠. 그쵸? 서로 고민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어려움을 공유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도 서로 도와가면서 찾다 보니까 교사로서 한층 성장해가는 것 같고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로 발전해가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자, 요걸 저희가 적절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효과로 쪼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중에서 내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따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은 선생님들의 경험 사례를 듣고 고민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문장은 학습 공동체의 특징은 이거다.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각 선생님들의 경험 사례를 듣고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 사례를 듣고 고민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선생님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솔직하게 고민을 나누며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문을 내가 어떤 문장으로 똑 떨어지게 한 문장으로 만드느냐, 이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공동체의 특징.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도 서로 도와가면서 찾을 수 있다. 찾다 보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라는 것까지 있었죠. 거기까지 붙여서 쓰셔도 좋고. 그래서 특징은 각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도 서로 도와가며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 쓰고 싶어요. 서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도와가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하나에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의 특징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문법 규칙에 맞춰서 만들고. 자, 그럼 교사로서 한층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교사 개인 측면에서의 그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문제랑 붙여서 씁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사 개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교사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로서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어휘로도 분명히 쓸 수 있죠. 자,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발전해가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서로 돕는 유치원의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말로 써도 되고 또는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문을 그대로 옮겨서 완벽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력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똑같이 따다 쓰잖아요. 그래도 틀리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빼먹고 써. 그러니까 또는 그 중요한 의미는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첨가해서 의미 충돌을 막 만들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장을 길게 쓰지 마세요. 지문을 딱 따다가 그 지문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문장 정도로 하지 뭐뭐하고 그래서 뭐하고 줄줄줄줄줄 쓰지 말고 딱 필요한 문장. 왜냐하면 이게 뭐니까? 답안의 키워드니까. 요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문장을 따다가 쓰세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쓰세요 또는 뭐 재구성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의미가 자꾸 빠지는 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의미가 빠지지 않도록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
자, 여러분들도 다른 문장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독해력, 사고력, 문장력, 논리적인 답안 써내려